저는 사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건 일단 상품 등록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이 경험을 쌓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소 3개월. 최소 3개월 동안은 카테고리 불문하시고 상품을 다 올려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명함 그리고 인쇄 쪽 상품이 잘 나갈 거라는 걸 꿈에도 몰랐어요. 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위탁 도매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도매 업체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상품들 계속 올렸는데 저는 수면 안대가 너무 잘 나갔어요. 근데 이게 재고가 없으니까 못 팔더라고요, 더. 그래서 구하러 중국 도매 시장도 막 뛰어다니고 했는데 잘 팔리는 게 캐릭터 상품인데 이 캐릭터 상품은 이제 한국에 갖고 올 수가 없으니까 또 거기에서 한번 고배를 마셨죠. 그래서 이 상품 소싱이라는 게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는데 다양한 카테고리를 판매를 하시다 보면 나와 가장 잘 맞는 카테고리를 찾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3개월 정도는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상품을 꾸준히 등록해 보시고 3개월간 꾸준히 등록을 하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내가 상품을 못 판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키워드를 찾는 거에 대한 센스가 없으시거나 아예 상품을 보시는 센스가 없으시거나 상품을 구하실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지식들 있죠.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뭐 상표권이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령이나 규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반을 하실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좀 적으실 수 있죠. 그래서 상품을 등록하시는 것도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팔아보셔야 신고도 당해보시고 그리고 등록하셨을 때 어느 카테고리가 나랑 마진이 좀 많이 남는지나 아니면 나랑 핏이 잘 맞는지 이런 게 나오는데 처음에 시작하실 때 제일 깊이 하셨으면 좋겠는 게 내가 취미로 흥미로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는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아셔가지고 상품을 등록하시는데 좋은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 굉장히 러닝 타임이 길게 들어가세요. 근데 그러기에는 당신은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쇼핑몰을 처음 시작하신다면 웬만하시면 다양한 카테고리를 다뤄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SNS에서 지금 인기 있는 상품들 요런 상품들을 찾아가지고 선별적으로 트렌디한 것들을 그때그때에 맞춰가지고 올려보시는 트렌드를 읽는 눈을 가지시면 좋겠고 그리고 판매를 하시다가 보시면은 틈새 시장들이 보일 거예요. 제가 틈새 시장 몇 개만 조금 안내를 해드리고 가자면 야, 꿀팁이네. 네. 제가 쿠팡에서 판매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의류를 하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혹시 쿠팡에서 옷 사보셨어요? 아니요, 안 사봤어요. 안 사보셨죠? 예, 저 생필품 위주로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쿠팡에서 옷을 사시는 분들 왜 살 것 같으세요? 빨리 와서 빨리 오는 상품이 옷 음. 중에서 왜 필요할까요? 내일 입을 거? 그쵸. 내일 내가 여행을 가야 되면 여자들은 무조건 바캉스를 입고 사야 돼요. 바캉스로 네. 그러네요. 맞네. 그리고 수영복 같은 거 이런 거 사야 되고 그리고 내일 면접이 있으면 또 입어야 되는 정장이 의외로 잘 나가요. 그리고 교복 안에 입는 이런 셔츠나 아니면은 안에 있는 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잘 나가요. 객단가 3만 원대에서 5만 원대로 해가지고 의류가 올려져 있으면 생각보다 마진도 많이 남고 야, 이거 되게 괜찮다. 네, 제트 배송이나 이런 데에도 잘 받아주는 상품이어서 이런 쪽으로 상품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 네이버 쪽으로 판매를 하신다면 사실은 제가 좀 돈 안 들이고 제일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공예품. 수공예품?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남편 감동시키기 이벤트예요. 남편 요즘 힘든가? 남편들? 그래서 현관문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현관문에 5만 원짜리 돈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K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레터링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요즘 되게 인기가 많거든요. 검색량은 10,000 이상이 되는데 상품 수는 그거의 절반도 안 되는 정도? 그리고 그게 네,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제 키트가 가는 거죠. 키트가 그 10,000원짜리 넣을 수 있는 그 비닐 봉투랑 꽃 모양이랑 레터링 인쇄된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뿐인데 얘가 객단가가 한 10,000원이 좀 넘어가거든요. 근데 원가율은 한 20% 정도? 그러니까 마진이 굉장히 아름답죠. 나쁘지 않죠. 네. 예,
와이프 감동시키기 키워드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왜냐하면 와이프에게 줄 수 있는 거는 와이프가 달라는 걸 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감동시키는 이벤트들은 일반적으로 많아요. 우리 고무신 군화 뭐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에도 옛날에 우리 솔라씨 다 접어봤잖아요. 안 접어봤나요? 저 접어. 솔라씨가 뭐지? 솔라씨 그 비타민 아, 이렇게 넣어가지고 군인이니까 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다 접거든요. 아 근데 여자친구가 없어서 몰라요. 그런 아기자기한 것도 어. 이렇게 보내는 거는 여자친구 또는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고 잘하고 내가 해줬을 때 남자가 감동을 하겠다. 사실 남편한테 뭐 명품 가방을 사준다고 해서 막 이렇게 행복해하진 않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네, 이 현금을 더 주는 걸 음. 사실 더 좋기도 하고 그리고 이벤트이기 때문에 사진도 남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발전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남편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가장 감동할 때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를 알아줄 때 네, 내가 고생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줄 때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집에 오면은 그냥 평범한 남편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알아주면은 조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남편은 이제 살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돈 벌어다 주는 기계 이렇게 인식이 돼버리면 좀 간혹 좀 섭섭할 때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그런 걸 이벤트 하는 게 요즘 키워드가 높다 네. 이 말씀이신 거죠? 네이버에서 상품 판매하실 때는 웬만하면 그쪽 키워드를 좀 봐주시면 좋겠고 공통적인 카테고리 중에서 조금은 추천을 해드리는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농기구 쪽 봐주시면 농기구? 좋을 것 같아요. 농기구 쪽 꽤 잘 나가. 지금 농번기 한창이잖아요. 이제 네, 고추 따는 의자 파세요, 여러분. 고추 따는 의자, 짱, 고추 따는 짱. 의자 그리고 전지가위 요런 거 정말 전지가위. 좋습니다. 맞아요. 이런 것 좀 저기 중국 구매 대행으로도 한때 엄청 잘 나갔던 상품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농기구들은 근데 이제 가을이 딱 지나면 이제 올스타, 그죠? 음. 예. 여러분들 한번 이런 것들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나쌤님은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물건을 소싱을 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국내 도매 업체 혹은 국내 공장 제조업체에서도 소싱을 해 보셨을 거예요. 네. 그 어떤 차이점이 있으셨나요? 일단 도매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한국 도매 시장은 대부분 그냥 중국에 있는 물건들 가져다가 판매하는 그냥 유통 같은 느낌? 거의 소매시장 같은 느낌이 좀 많고요. 중국의 소매시장 같다는 느낌이 좀 많고 다만 물건을 온라인으로만 보던 거를 오프라인으로 볼 수 있다. 요거에 대한 장점과 그리고 뭐 우리 오징어 게임 딱 핫했을 때 달고나 과자 만드는 거 되게 여러분들 많이 찾으셨잖아요. 달고나 키트. 네, 맞아요. 음. 그 상품은 사실은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가져오기에는 트렌드가 너무 빨리 왔기 때문에 구하기 그렇죠. 힘들죠. 중국에서는 달고나 또 안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상품은 남대문에 가면 정말 잘 찾을 수도 있었고 동대문 종합시장에도 상품이 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트렌드한 상품들은 대부분 도매시장에 가시면 바로 다음날 보시면은 딱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트렌드를 파악하기에는 한국 도매시장이 좋고요. 좀 더 값싸고 다양한 물건들을 찾으실 때는 중국 도매시장을 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있는 그 중국 상품을 팔고 있는 도매 사이트라든가 도매처는 사실 상품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것 외에는 사실 중국보다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네요. 한번 도매업자들 사이에서 필터링 돼서 가지고 온 상품들이니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상품일 수도 있고 그래서 상품을 보고 괜찮네 라고 하면 이제 중국에서 주문 넣는 거. 네, 그것도 맞습니다. 괜찮겠네요. 일반적으로 위탁도매에서 판매하시던 분들이 사입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위탁도매를 잘 팔았던 물건들을 중국에서 똑같은 걸 찾아가지고 올리시기 때문에 그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품 소싱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면 조금 알려주세요. 뭐 이럴 때는 국내에서 가지고 오는 게 낫다. 이럴 때는 해외에서 가지고 오는 게 낫다. 뭐 아까 그 달고나 키트로 조금 예를 좀 설명해서 주시긴 하셨는데 또 다른 뭐 재밌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찾아줘야 되는 상품들은 있는 것 같아요. 입에 닿거나 건강에 영향을 끼치거나 어린이용 제품이거나 화장품이거나 이런 상품들은 국내가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번씩 인증을 다 거쳐서 들어왔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도매 상품들을 좀 더 찾으시거나 제조사를 직접 컨택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하고, 이런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쪽 카테고리인 경우에는 중국에서 사오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품을 소싱하시거나 어디에서 가지고 오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에는 웬만하시면 이렇게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해보시고요. 그리고 해외 사이트 중에서도 다양한 사이트가 있죠. 1688,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뭐 알리바바, 뭐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다 써본 결과는 1688이 가격은 싼데 결제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 때문에 알리바바를 통해서 일단은 채팅으로 흥정을 좀 먼저 해가지고 상품을 일단 몇 개 가지고 와 보고 상품이 정말 괜찮다 그러면 그 공장을 찾아내는 거는 1688을 통해서 찾아내거나 아니면 온꿈사닷컴 같은 사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상품 좀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시장조사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해당하는 공장을 컨택해서 여러분들만의 브랜드로 상품을 찍어 오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량으로 먼저 수입을 하실 때는 알리바바가 가장 쉽지 않으신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투트로입니다. 이번에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은요,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쯤이면은 한 번 정도는 다 그래도 스치고 갔거나 아니면 인연이 조금 있거나 하신 그런 분이세요. 자, 다나쌤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다나쌤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김경원 강사라고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저희 투트릭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쇼핑몰을 한다면 한 번쯤은 교육센터에서 만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업 강사를 하고 있고 현직 셀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보니까 다나쌤님 하면은 그 닉네임부터도 그냥 쌤이 들어가잖아요. 네. 쌤이 들어간다는 것은 일단 강사 경력이 굉장히 먼저 눈에 띄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었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을 강의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쇼핑몰 처음 시작하셨을 때 아무래도 기능적인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의 본연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바이블한 내용을 좀 많이 담고 있습니다. 사실 창업의 노하우들도 담겨져 있기는 하는데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시거나 뭐 쿠팡을 시작하시거나 뭐 카페24를 시작하시거나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만한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하셔서 상품을 등록하고 디자인은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많이 담겨져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업을 10년 정도 하다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한 케이스고, 이제 다나쌤님은 이제 강사부터 이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랑 가리키는 결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하우든가 아니면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빌드업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라고 한다면, 다나쌤님은 진짜 철저하게 기술적인 부분에 맞춰서, 그러니까 서로 둘 다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고 초보분들, 특히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들으면은 정말로 좋은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강의로 시작을 하셔서 지금은 쇼핑몰도 같이 운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어떤 카테고리로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쉽게 얘기해선 돈 되는 건 다 판다라고 생각해 돈 되는 건 주시면 다 판다. 네,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제일 매출이 많이 나고 있는 건 자동차 연료 첨가제 쪽 상품이 제일 매출이 좀 많이 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2016년부터 운영했던 쇼핑몰로 어느 정도 네이밍이 되어 있는 쇼핑몰은 명함이나 인쇄물 제작하는 이쪽 쇼핑몰 쪽은 좀 잘 되고 있고요. 2015년에 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팔고 있는 어린이 완구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 되는 건 지금 다 팔고 있다. 지금 보면은 다나쌤님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하면은 위탁도 해봤고 국내 제작, 국내 사입, 중국 사입, 해외 구매 대행까지. 맞습니다. 왜냐면 가리키려면 다 알아야 되니까. 해외 셀링도 해봤습니다. 네, 해외 셀링까지. 야, 네. 그러니까 안 해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그래도 해보고 소비의 결과를 내보고 그리고 앞단에서 사람들이 필요한 내용들은 내가 다 알려줄 수 있겠다. 이걸로 다 한 거네요.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 입성을 하게 된 게 디자인 쪽 강의로 먼저 입성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토샵을 많이 가르쳐 드리는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포토샵을 잘 가르쳐 드려도 또는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어 드려도 왜 못 팔지? 라는 의문에서 사실은 쇼핑몰 하는 걸 좀 출발을 하게 됐는데, 쇼핑몰을 아무래도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디자인도
당연히 구색에 맞춰가지고는 필요하시겠지만 실제로 셀링을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질문들도 굉장히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으셨어요.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했는데 안 팔려요 라는 질문을 디자인 강사인 저한테 하시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자 저는 셀링을 먼저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사를 시작을 했고 선생님을 시작을 하셨어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쇼핑몰 쪽으로 들어온 거는 2012년에 제가 들어오게 됐어요. 진짜 거의 오래됐다. 고인물 중에 고인물이라고 이야기. 10년 됐네요, 만. 네, 네. 지금 10년 네, 됐습니다. 네. 원래부터 이런 쪽 일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개인 사업 이런 거? 저는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프리랜서로 웹디자인 알바를 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요. 네, 그래서 대학도 컴퓨터 특기자로 대학을 갔었고 그걸 가지고 사실 사회에 나왔는데 취업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강사가 좀 잘 맞는 성향이더라고요. 그리고 과도 사범대학을 나오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컴퓨터 학원, 우리 옛날에 그린아트 컴퓨터 학원 이런 학원들 많았었잖아요. 그런 데서 엑셀이랑 파워포인트나 포토샵 이런 거를 먼저 가르치다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지마켓 옥션에 들어가게 되면서 프리랜서로 이렇게 일들을 계속 많이 받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부 지원 사업을 이용을 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200이 다닐 때. 네. 오, 10년 됐어요. 그리고 아직도 이쪽 계통에 있어요. 네. 보통은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이런 거잖아요. 10년 이상 그래도 이 일을 해면서 물론 이제 단기간으로도 성과를 내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10년 이상 이 일을 하면서 그리고 아직도 이걸로 밥 먹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면은 그래도 좀 배울 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 바닥이 사실 부침이 되게 심한 곳인데 그래도 10년 동안 계신 게 정말 멋지신 것 같고요.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하나 있는데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은 사실 좀 이제 수강생들 중에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성공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이 일을 할 것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사실 강의장에 딱 들어서는 순간 그분들의 눈빛이나 자세에서 대부분 사실 좀 결정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게 사실 보통 수업을 하면 하루 단기로 끝나는 수업들도 있기는 하지만 좀 한 3, 4일, 뭐 6일 이렇게 수업을 패키지로 진행하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 훨씬 더 많이 좀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수강생분들이 제 수업은 되게 특이하게도 결석이 거의 없는 수업이어가지고 스스로 자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창업을 해서 어느 정도 매출이 나고 이분들은 왜 안 나는 거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분을 해봤을 때는 실행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오늘 이 상품 잘 팔려요 라고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안 올리시고 숙제를 내드려도 안 해오시고 이런 분들에서 좀 차이점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분들에서 가장 큰 또 이 달라지는 부분, 좀 차이점 이런 걸 보면은 간절함이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다나쌤님 수업을 듣는 분들의 연령대가 조금 있죠. 저는 생각보다 연령대가 어려요? 제 나이가 평균이에요. 그냥 제 다나쌤님 19살? 아니요? 너무 좋겠다. 네. 몇 살 정도가 많으세요? 보통? 제가 아무래도 이 10년 차다 보니까 제가 20대 때부터 30대 때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남녀노소 정말 불문하고 오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마켓이나 옥션이나 네이버에서 강의를 할 때는 주로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 수강생을 좀 많이 오셨고 사설기관에서 수업을 좀 많이 할 때는 대부분이 20대, 30대, 뭐 40대 요 나이에 보통 이렇게 포진이 잘 되어 있으세요.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면요. 온라인 셀러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이제 다양하게 되어 있는 거가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나쌤님 수업에서도 여실히 느끼실 텐데 지금 시작해도 온라인 비즈니스가 다나쌤님이 생각할 때 늦지 않았는지 혹은 괜찮은 건지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양한 연령대가 막 50대, 60대가 시작해도 괜찮은 건지. 이거 매운맛으로 얘기해야 되나요? 순한맛으로 얘기해야 되나요?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솔직하게.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만만하게 보시면 들어오지 마시라는 얘기를 사실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드렸었어요. 제가
웹디자인 강사를 할 때 2010년 이 정도의 시절에도 쇼핑몰을 하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더러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보통 의류 쇼핑몰들을 대부분 많이 그쵸, 하시고 의류 많이. 네, 카페24 이용해가지고 쇼핑몰들을 많이 만드셔서 저한테 디자인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때도 제가 말했던 게 오늘 10개가 오픈해서 11개가 망하는 게 쇼핑몰인데 진짜 시작하겠냐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도 사실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사람들이 폐업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이런 느낌 아닐까요? 옛날에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다는 뜻은 옛날에는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들어와도 적은 인원이 들어와도 똑같이 살아남는 거는 요만큼이고 지금은 시장이 커졌지만 또 많이 또 왔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또 성공하는 비율로 따지면 네. 또 떨어진 사람도 굉장히 많고 맞아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온라인 쇼핑몰을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만 해도 월에 1조 이상이 성장되는 시장이기도 하다라는 점이 월에 1조요? 네, 월에 1조. 와. 네, 그래서 저희 진짜 나라 크다. 우리나라 매출액만 놓고 봤을 때도 200조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결코 작은 시장은 아니어서 많은 분들이 작년에 30만 명이 쇼핑몰을 오픈했다고 해요. 카페24 추산으로 봤을 때 그 정도로 오픈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또 잘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풀어가냐에 따라 가지고 그 숙제가 달라지는 거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좀, 무책임한 예, 이야기가 무책임한 아닐까라는 이야기죠. 생각이 예. 듭니다. 알고 가야죠. 그쵸? 맞아요. 예. 네. 그 다나쌤님의 누적 수강생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지금 제 누적 수강생은 사실은 숫자로 순간 나타내고 40만 명 이런 줄 알았어요. 40 이런 줄 알았어요. 중복 수강생까지 하면 한 30만 명 정도 되시는 것 같고 30만 명이요? 네, 제가 이베이에 있을 때만 해도 월에 가르쳤던 분이 거의 한 500명 정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12달을 하면 대충 그 정도 나오고 거기다 지금은 제가 온라인 강의들도 많이 찍어놓고 있고 유튜브로 또 듣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다 포함을 하면 그냥 오가닉하게 잡았을 때 한 3만 명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수강생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은 내가 감히 쳐다도 못 보는 그런 넘사벽 그런 사장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넘사벽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아주 사랑해 주시는 대표님이 계세요. 그 대표님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남고 계속 같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표님이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부산 수업에 오셔가지고 제일 앞에 앉으셨는데 연령대가 60대셨어요. 나이가 굉장히 좀 많으셨는데 정말 주무시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의 허벅지를 꼬집는 모습이 눈앞에서 이렇게 보일 정도로 정말 열심히 수강을 하시고 그 나이대에 사실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가 않으시거든요. 거의 디폴트는 실패라고 볼 수 있는 나이대죠. 네, 근데 그분이 부자셨더라고요. 네, 이게 원래 하셨던 업이 수산업 쪽에 좀 종사를 하셔가지고 수상업 무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등어를 가지고 오시는데 큰 손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시작했을 때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월에 한 100만 원 정도 버셨는데 지금은 월에 10억 정도 버십니다. 와. 네, 굉장히 많이 매출이 성장이 됐는데 상품이 새로 출시되고 등록을 할 때마다 저한테 연락이 오세요. 김 선생 상품명 좀 지어줘. 거의 장명소 수준으로 온라인 장명소네요. 네, 장명소 수준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은 스마트 스토어 프리미엄 등급 정도로 해가지고 운영을 잘 하고 계셔서 그 수강생 분이 정말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꼰대 마인드. 말해도 내가 만든 거 최고니까 네가 얘기하는 거는 필요 없고 내가 딱 궁금한 것만 대답해. 이런 분들이 좀 생각보다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뭐든지 배워야 되고 평생 배워야 된다. 이걸 어느 정도 핸드폰 배경화면에 이렇게 모토로 삼아 놓으시고 제가 나이가 굉장히 어찌 보면 되게 어린데도 거의 불구하고 딸뻘이잖아요. 네, 저희 부산역까지 저를 데리러 오시고 수업이 끝나면 부산역에 데려다 주시고 그 정도로 지내고 있어서 저한테는 부산에 계시는 든든한 저의 백이자 네, 삼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나도 월 10억 찍는 사람을 만들어 본 적은 없는데 대단하시다. 야, 다나쌤님이 생각하시는 그러면 쇼핑몰을 창업을 하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부업으로 쇼핑몰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은
좀 자유롭다라는 자유롭다. 부분입니다. 네. 일단 저희 회사는 직원 2명이서 6개의 쇼핑몰을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두 명이서 운영이 6개의 쇼핑몰이 다 가능하고 월 1,000만 원의 순수익을 얻거든요. 그 정도면 사실 직원도 월급 주고 저도 가져갈 돈 그러니까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한 부분이 나오고 저는 아시겠지만 한국에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한국에 잘 없었거든요. 여행도 엄청 많이 다니고 다다음 주에는 저희 직원이랑 괌을 가요. 나랑 겹치는 거 아니야? 밤에서 만날지도. 네. 근데 그 정도로 그냥 어찌 보면 시스템만 잘 구축만 해놓는다고 한다면 쇼핑몰 창업을 잘 하셨을 때는 시간적 여유가 좀 많다. 근데 내가 매출액을 어디까지 올리고 싶냐의 좀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매출액을 월 1,000만 원 순수 마진으로 남는 걸로 목표로 그냥 딱 그 정도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처럼 자유롭게 좀 다니실 수 있겠지만 아까 뭐 10억, 100억 이 정도까지 매출을 생각하신다면 거의 뭐 영혼을 갈아 넣어서 직원을 갈아 넣어서 사실은 해야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단학생님의 주업은 이제 선생님이니까 네. 아무래도 그 쇼핑몰은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로 들고 가는 느낌이 좀 저는 네. 그렇게 보거든요. 맞습니다. 잘 만약에 인발부 만약에 올인하시면 당연히 잘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선생님을 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강의해보셔서 아시겠죠? 진짜 되게 힘듭니다. 네. 네, 저는 솔직히 나 눈물 날라 그래. 진짜 되게 그 처음엔 좋아서 시작했어요. 네. 그 사람들이 나는 그냥 평상시 알고 있는 지식을 그냥 알려줬는데 다들 모르는 내용이고 이게 되게 고급 정보인지도 몰랐고 그냥 난 일산이었으니까 그게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좀 뭔가 힘들어지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사람한테 채이기도 하고 물론 어떤 저도 게 제일 힘드세요? 일단 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그렇지. 그게 좀 왜냐면 사람들의 그 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그리고 유사한 정보는 일단 유튜브에도 많은 정보 공유가 되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 계속해서 뭔가 좀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좀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심사임당님이 너무 싫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제가 2018년도에 네. 강의를 열심히 전국을 다니면서 네이버 파트너십계열 수업을 하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유튜브에 그 창업 다마고치 보고 사업자는 냈는데 그 다음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정말 쉬는 시간에 찾아오시는 분들 19분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닌데 단학생님 마음은 이게 아닌데 신사임당 때문에 풀이 넓어졌어요. 감사해요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찌 보면 네이버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맞네. 그럴 수도 제가 있겠다. CS 센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걸 저한테 다 물어보시고 제가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거의 상품 소싱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심사임당님이 다마고찌님을 이렇게 데리고와서 이렇게 상품 소싱하는 처를 다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없잖아요. 그렇게 소개해줄 인맥이 없잖아요. 심사임당님이라는 인맥이. 그러니까 당연히 못하는데 제 강의에 와서 결국은 제가 다 상품 소싱할 업체들 다 알려주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으로 다 오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CS를 제가 다 도맡아 하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2019년이 되면서는 감사했죠. 네, 시장이 넓어지니까 네, 사교육 시장이 이 네이버 공교육 시장이라면 사교육 시장이 너무 넓어져서 심사임당님 덕분에 그래도 집을 샀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서 집만 샀겠어. 차도 바꿨습니다. 네. 뭐 딱 나오는데 공식적인 질문 또 하나 할게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쇼핑몰을 하면 최적화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쇼핑몰 창업을 하실 때 제가 어느 정도 약간의 표를 그려왔는데 이 표가 나중에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자본과 시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거는 사실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넣는 만큼 벌잖아요. 많이 넣으면 많이 넣는 만큼 투자금이 많을수록 벌게 될 수 있는데, 시간을 많이 투입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자본금이 없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본금은 없으니까 어느 정도는 구매 대행이나 아니면 위탁, 도매 이쪽을 좀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은 없는데 내가 자본도 없다. 그렇다면 SNS로 나만의 채널을 먼저 만드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시간은 많은데 자본도 많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근데 여기에는 경험이 뒷받쳐줘야 되는 것 같아요. 사입. 네, 제조나 사입인 것 같습니다. 제조나 사입. 신박하네요. 4분면을 이렇게 만들어서. 네. 근데 자본은 많은데 시간은 없으실 수 있잖아요. 또는 경험은 덜 하실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위탁, 도매, 업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플랫폼이 이제 B2B 플랫폼에 많이 입점을 하라 이러는 거네요. 그렇죠? 네, 어찌 보면은 도매 업체가 돼서 내 물건을 팔아줄 수 있는 셀러들을 많이 모집을 하시라는 거죠. 내가 팔지 못하니까 시간도 없고. 그럼 나는 물류만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위탁 도매 업체를 홍보하는 건 훨씬 더 쉬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가져가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여기에 경험이라고 하는 소스가 더해졌을 때는 이 부분은 더 확장을 시킬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이 더 있으면 사실은 자본이나 시간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더 높고 시너지가 더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향상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성실하다 라고 하는데 돈은 없다 라고 하면은 네, 시간이 많은 거죠. 시간이 많은 거고, 성향과 이건 굉장히 많이 직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창업을 조금은 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 막연한 꿈만 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짧게 하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치고 빠지기에는 좋은 시장은 쇼핑몰은 아닙니다. 오래 갈수록 어느 정도는 속칭 존버할수록 더 많이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년 정도는 내가 해보겠다, 나만의 사업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들어오시는 거를 더 추천을 하고, 향후에는 브랜드로 여러분들의 스토어를 키우셔서 나중에 매각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사업성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주 너무 잘 준비해 오셔갖고. 이 답변이 맞는 건가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성향까지 이렇게 자본과 시간까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던 그런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 좋아. 나는 이 4분면 중에 난 여기에 해당해. 라고 시작해서 이제 딱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어떤 카테고리를 시작하는 게 조금 좋을까요? 저는 사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건 일단 상품 등록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이 경험을 쌓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소 3개월 동안은 카테고리 불문하시고 상품을 다 올려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명함 그리고 인쇄 쪽 상품이 잘 나갈 거라는 걸 꿈에도 몰랐어요. 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위탁 도매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도매 업체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상품들 계속 올렸는데 저는 수면 안대가 너무 잘 나갔어요. 근데 이게 재고가 없으니까 못 팔더라고요, 더. 그래서 구하러 중국 도매 시장도 막 뛰어다니고 했는데 잘 팔리는 게 캐릭터 상품인데, 이 캐릭터 상품은 이제 한국에 갖고 올 수가 없으니까 또 거기에서 한번 고배를 마셨죠. 그래서 이 상품 소싱이라는 게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는데, 다양한 카테고리를 판매를 하시다 보면 나와 가장 잘 맞는 카테고리를 찾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3개월 정도는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상품을 꾸준히 등록해 보시고, 3개월간 꾸준히 등록을 하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내가 상품을 못 판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키워드를 찾는 거에 대한 센스가 없으시거나 아예 상품을 보시는 센스가 없으시거나 상품을 구하실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지식들 있죠.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상표권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령이나 규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반을 하실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좀 적으실 수 있죠. 그래서 상품
상품을 등록하시는 것도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팔아보셔야 신고도 당해보시고 그리고 등록하셨을 때 어느 카테고리가 나랑 마진이 좀 많이 남는지나 아니면 나랑 핏이 잘 맞는지 이런 게 나오는데 처음에 시작하실 때 제일 깊이 하셨으면 좋겠는 게 내가 취미로 흥미로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는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아셔가지고 상품을 등록하시는데 좋은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 굉장히 러닝타임이 길게 들어가세요. 근데 그러기에는 당신은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처음 시작하신다면 웬만하시면 다양한 카테고리를 다뤄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SNS에서 지금 인기 있는 상품들 요런 상품들을 찾아가지고 선별적으로 트렌디한 것들을 그때그때에 맞춰가지고 올려보시는 트렌드를 읽는 눈을 가지시면 좋겠고 그리고 판매를 하시다가 보시면은 틈새 시장들이 보일 거예요. 제가 틈새 시장 몇 개만 조금 안내를 해드리고 야, 가자면 이거 꿀팁이네. 네. 제가 쿠팡에서 판매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의류를 하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혹시 쿠팡에서 옷 사보셨어요? 아니요, 안 사봤어요. 안 사보셨죠? 예, 저 생필품 위주로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쿠팡에서 옷을 사시는 분들 왜 살 것 같으세요? 빨리 와서 빨리 오는 상품이 음. 옷 중에서 왜 필요할까요? 내일 입을 거? 그쵸. 내일 내가 여행을 가야 음. 되면 여자들은 무조건 바캉스룩을 사야 돼요. 바캉스로 네. 그러네요. 그리고 수영복 같은 거 이런 거 사야 되고 그리고 내일 면접이 있으면 또 입어야 되는 정장이 의외로 잘 나가요. 그리고 교복 안에 입는 이런 셔츠나 아니면은 안에 있는 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잘 나가요. 객단가 3만 원대에서 5만 원대로 해가지고 의류가 올려져 있으면 생각보다 마진도 많이 남고 야, 이거 되게 괜찮다. 네, 제트배송이나 이런 데에도 잘 받아주는 상품이어서 이런 쪽으로 상품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 네이버 쪽으로 판매를 하신다면 사실은 제가 좀 돈 안 들이고 제일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공예품. 수공예품?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남편 감동시키기 이벤트예요. 남편 요즘 힘든가? 남편들? 그래서 현관문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현관문에 5만 원짜리 돈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K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레터링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요즘 되게 인기가 많거든요. 검색량은 10,000 이상이 되는데 상품 수는 그거의 절반도 안 되는 정도? 그리고 그게 네.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제 키트가 가는 거죠. 키트가 그 10,000원짜리 넣을 수 있는 그 비닐 봉투랑 꽃 모양이랑 레터링 인쇄된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뿐인데 얘가 객단가가 한 10,000원이 좀 넘어가거든요. 근데 원가율은 한 20% 정도? 그러니까 마진이 굉장히 아름답죠. 나쁘지 않죠. 네. 예, 와이프 감동시키기 키워드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왜냐하면 와이프에게 줄 수 있는 거는 와이프가 달라는 걸 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감동시키는 이벤트들은 일반적으로 많아요. 우리 고무신 군화 뭐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에도 옛날에 우리 솔라씨 다 접어봤잖아요. 안 접어봤나요? 저 접어. 솔라씨가 뭐지? 솔라씨 그 비타민 아, 이렇게 넣어가지고 군인이니까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다 줬거든요. 아, 근데 여자친구가 없어서 몰라요. 그런 아기자기한 것도 이렇게 보내는 거는 여자친구 또는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고 잘하고 내가 해줬을 때 남자가 감동을 하겠다. 사실 남편한테 뭐 명품 가방을 사준다고 해서 막 이렇게 행복해하진 않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네, 이 현금을 더 주는 걸 사실 더 좋기도 하고 그리고 이벤트이기 때문에 사진도 남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발전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남편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가장 감동할 때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를 알아줄 때, 예, 내가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아줄 때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집에 오면은 그냥 평범한 남편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알아주면은 조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남편은 이제 살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돈 벌어다 주는 기계. 이렇게 인식이 돼버리면 좀 간혹 좀 섭섭할 때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걸 이벤트 하는 게 요즘 키워드가 높다. 네. 이 말씀이신 거죠? 네이버에서 상품 판매하실 때는 웬만하면 그쪽 키워드를 좀 봐주시면 좋겠고 공통적인 카테고리 중에서 조금은 추천을 해드리는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농기구 쪽 봐주시면 농기구. 좋을 것 같아요. 농기구 쪽 잘 나가. 지금 농번기 한창이잖아요, 이제. 네, 고추 따는 의자 파세요, 여러분. 고추 따는 의자.
짱 고수다는 짱. 거죠. 그리고 전지가위 요런 거 정말 전지가위. 좋습니다. 맞아요. 이런 것 좀 저기 중국 구매 대행으로도 한때 엄청 잘 나갔던 상품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농기구들은 근데 이제 가을이 딱 지나면 이제 올스타. 그죠? 음. 예. 오. 여러분들 한번 이런 것들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나쌤님은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물건을 소싱을 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국내 도매 업체 혹은 국내 공장, 제조업체에서도 소싱을 해 보셨을 거예요. 네. 그 어떤 차이점이 있으셨나요? 일단 도매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한국 도매 시장은 대부분 그냥 중국에 있는 물건들 가져다가 판매하는 그냥 유통 같은 느낌? 거의 소매시장 같은 느낌이 좀 많고요. 중국의 소매시장 같다는 느낌이 좀 많고, 다만 물건을 온라인으로만 보던 거를 오프라인으로 볼 수 있다. 요거에 대한 장점과, 그리고 뭐 우리 오징어 게임 딱 핫했을 때 달고나 과자 만드는 거 되게 여러분들 많이 찾으셨잖아요. 달고나 키트. 네, 맞아요. 음. 그 상품은 사실은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가져오기에는 트렌드가 너무 빨리 왔기 때문에 구하기가 힘들죠. 중국에서는 달고나 또 안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상품은 남대문에 가면 정말 잘 찾을 수도 있었고, 동대문 종합시장에도 상품이 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트렌드한 상품들은 대부분 도매시장에 가시면 바로 다음날 보시면은 딱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트렌드를 파악하기에는 한국 도매시장이 좋고요. 좀 더 값싸고 다양한 물건들을 찾으실 때는 중국 도매시장을 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있는 그 중국 상품을 팔고 있는 도매 사이트라든가 도매처는 사실 상품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것 외에는 사실 중국보다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네요. 한번 도매업자들 사이에서 필터링 돼서 가지고 온 상품들이니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상품일 수도 있고, 그래서 상품을 보고 괜찮네 라고 하면 이제 중국에서 주문 넣는 거. 네, 맞습니다. 그것도 괜찮겠네요. 일반적으로 위탁도매에서 판매하시던 분들이 사입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위탁도매를 잘 팔았던 물건들을 중국에서 똑같은 걸 찾아가지고 올리시기 때문에 그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품 소싱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면 조금 알려주세요. 뭐 이럴 때는 국내에서 가지고 오는 게 낫다, 이럴 때는 해외에서 가지고 오는 게 낫다. 뭐 아까 그 달고나 키트로 조금 예를 좀 설명해서 주시긴 하셨는데, 또 다른 뭐 재밌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찾아줘야 되는 상품들은 있는 것 같아요. 입에 닿거나 건강에 영향을 끼치거나 어린이용 제품이거나 화장품이거나 이런 상품들은 국내가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번씩 인증을 다 거쳐서 들어와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도매 상품들을 좀 더 찾으시거나 제조사를 직접 컨택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하고, 이런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쪽 카테고리인 경우에는 중국에서 사오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품을 소싱하시거나 어디에서 가지고 오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에는 웬만하시면 이렇게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해보시고요. 그리고 해외 사이트 중에서도 다양한 사이트가 있죠. 1688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뭐 알리바바, 뭐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다 써본 결과는 1688이 가격은 싼데 결제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 때문에 알리바바를 통해서 일단은 채팅으로 흥정을 좀 먼저 해가지고 상품을 일단 몇 개 가지고 와 보고, 상품이 정말 괜찮다 그러면 그 공장을 찾아내는 거는 1688을 통해서 찾아내거나, 아니면 온꿈사닷컴 같은 사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상품 좀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시장조사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해당하는 공장을 컨택해서 여러분들만의 브랜드로 상품을 찍어 오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량으로 먼저 수입을 하실 때는 알리바바가 가장 쉽지 않으신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